7월 26일 전전 시장입니다. 이 3대 지수는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의 드라이빙이 들었다 놨다 했어요. 네, 일단 상하락 종목들은 뭐 그냥 백중세로 마감을 했고, 지수는 대형주들이 하락이 나왔지만은 러셀 지수가 소폭 올라가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조정이 나왔는데, 엔비디아는 뭐 장중에 뭐 6%, 7% 빠졌다가 또 상승 마감했다가 결국엔 종가에서는 떨어졌지만은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보여줬고, 다른 종목들도 개별적인 이슈 종목들의 하락이 많이 나왔습니다. 밑에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무려 2.8%가 나왔습니다. 어제 한국 2분기 GDP가 0.2% 나왔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미국의 견고한 경제 성장률을 확인해 줄 수 있었고, 이게 전문가 예상치가 2.1%였는데 와 0.7% 이상 상승 마감하면서 미국의 이 골디락스 존, 경기도 좋은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개인 소비 지출도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왔고,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살짝 또 조정이 나왔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미국의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사실 9, 11, 12월 100%까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 3회의 금리 인하를 한번 기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 AI 관련된 오버행 이슈, 뭐 거품론이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성장주들이 처음에 시장에서 성장을 할 때 많은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네,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이제 치킨 게임 하고 상존하는 하나 두 개의 기업들이 전체적인 시장을 차지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에 아직까지 돈을 넣을 때, 인풋을 할 때라는 거죠. 아웃풋은 아직 멀었다. 다만 이 인풋에 대한 이 기대값이 증시에 미리 선반영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 빨리 시장에서는 야 언제 실적 나와? 챗GPT 언제 실적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기업들에게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왜?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니까. 네, 국가 단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성장에 대한 이 실적 전환이 언제 이루어지는가가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실적이라든가 기대치 꺾여버리게 되는 순간 증시의 조정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게 이번 주에 좀 하락폭이 크지 않았나. 이번 주 빅테크 종목들의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들은 당분간 실적 전환하기는 많이 힘들다. 그러니까 성장주는 간단히 여러분들, 성장주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로봇, 우주항공,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당장에 돈을 우리가 여러분들 일상주의에 돈을 내고 쓰진 않잖아요. 근데 이게 한 5년, 10년 전의 성장주가 바로 전기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도 처음에 성장주였어요. 막 투자를 하다가 이제 시장에서 전기차가 올라와 버리니까 그게 매출 전환이 되는 건데, 그 기간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업종들에게 나타나게 되면서 단기적인 조정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뭐 국채금리는 혼조세로 마감했고, 오늘 시장도 약간 변동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사실 뚜렷하게 방향성이, 그냥 지수가 막 급락하거나 방향성이 나오진 않아요.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에 신고가를 하던 주식이 고점 대비해가지고 빅테크가 꺾이면서 빅테크의 하락분만큼만 시장에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대세 하락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아직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방향성보다는 여러 악재들로 인해서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시장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대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미국의 이 대선 이슈가 최근에 해리스가 어느 정도의 지지율을 끌어올렸다는 소식이 해리스 관련 테마 가지고 오르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여전히 트럼프가 압도적인 상황, 특히 경합주 5곳 중에 4곳이 트럼프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확률입니다. 다만 여기서 변수가 있어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오바마 형이 계속적으로 루머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루머가 있습니다. 오바마가 이 미셸 오바마를 이 대통령 아니면 혹은 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해리스가 튀어나와서 지금 해리스 지지 발언 안 하고 있죠. 트럼프 이제 X 트위터인데 보시면은 바이든 대통령 얘기밖에 없어요. 아직 해리스에 대한 지지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해리스를 지지하게 되면은 많은 유색인종의 표가 해리스로 몰리면서 지지율이 더 올라갈 것이다. 다만 만약에 정말 버럭 오바마가 해리스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루머대로 그러면은 트럼프의 압도적인 승리가 오히려 예상될 수 있다. 사실 지금 미국 대선이 이제 100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후보를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네, 이거 여기 관련해서 제가 그 정치 지원금, 인계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운 후보가 나오게 되면은 지금까지 받았던 정치 지원금을 다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후보가 나오기도 어려워서 버락 오바마가 어떤, 반응을 보일 건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오늘 뭐 각자의 테마주는 트럼프 미디어는 소폭 상승했고, 네, 캐노피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마리아나 관련 테마주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막 트럼프 대 해리스가 붙고 있지만은 미국 관련된 테마주들은 트럼프든 해리스든 이제 약간 완화되고 있다는 점들, 네, 어느 정도 조정되고 있다는 점들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관련 테마주로 수급이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고 있지 않죠? 네, 그거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거는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사실 이번에 수출 주도 업종들이 뭐 환율도 굉장히 낮아졌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로 막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시장에 폭락이 나와버리면은 실적 테마주들이 가장 거기 약합니다. 왜냐면은 사실 실적주를 제외하고 실적주 사실 같이 주잖아요. 근데 막 테마주, 급등주, 뭐 헤드라인에 걸린 언론 종목들, 요런 종목들, 또 뭐 경제 TV에서 밀어주는 종목들은 수급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가 떨어질 때 수급으로 버티는 경향이 있는데, 실적주들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 자금으로 보통 하기 때문에 지수가 무너지면은 패시브 자금이 일단은 다 빠져나가 버리죠. 그래서 지수가 하락할 때는 실적주들이 조정이 많이 나오고 테마주들이 좀 많이 버티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 보세요 여러분들. 어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들, 마리아나 관련 테마주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테마주 장세가 계속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들까지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이 미국 성조기 태우는 거 보고, 야, 김정은이 웃겠다. 미국을 어린애로 보고 있겠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성조기 태우면 벌금 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미국의 성조기를 감히 태울 생각도 못 했는데 지금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미국을 우습게 보고 있다. 내가 다시 강대한 미국으로 만들겠다. 이런 발언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사실 좀 맞는 말이죠. 네.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태우는 것도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인데. 그래서 미국이 정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강한 미국을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국내 증시에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미국의 재생에너지, 인공지능, 뭐 이상기후로 인해서 한국의 전력기, 그 중에서 이제 변압기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수요가 될 수 있다는 점들. 효성중공업 추천하고 싶은데 너무 비싸. 솔직히 효성중공업이 실적도 좋고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얘들은 이미 수주를 다 따놨어요. 올해 더 이상 올해 다 따놨어. 수주를. 실적이 굉장히 좋은 3인방이지 않나. 근데 효성중공업이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효성중공업 관심도가 계속 가져간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테마주들 많이 올랐고요. 자, 중국이 3중 전의 이후에 지금 계속적으로 경제정책을 내뺏고 있죠. 뭐 증시 부양책도 내고 있고 APR도 다운시키고 지금 계속적으로 좋은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도 빨리 정책을 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중국은 여전히 4.7%예요. 우리나라 오늘 이번 분기 역성장했잖아. 그래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자, 그리고 정부가 추가적으로 원전에 대한 수주를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체코 원전 2기를 수주했지만은 아직 남은 2기가 아쉽게 하고, 남은 2기 여전히 수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폴란드라든가, 네, 그리고 루마니아라든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뭐 UAE 이런 데 좀 계속적으로 원전 세일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으로 돈 많이 벌어오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어제 세법 개정안 진행됐다는 점들, 다만 여기 플러스 금투세가 어제 완전히 폐지되면은 좋았을 뻔했는데, 금투세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살아있다는 점들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그리고 폭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폭염 관련 테마주도 뭐 아이스크림이라든가 뭐 냉방기 관련 테마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오픈 AI에서 이제 구글을 잡기 위해서 새로운 챗 GPT 검색 엔진 서치 GTP를 발표를 했습니다. 구글이. 그래서 하락이 나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TP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도 같이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 자, 그리고 바이킹 테라피틱스 3강 구도긴 하죠. 2강 1약인데, 예, 지금 현재 전 세계 그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가
그래서 바이킹 테라피틱스가 좀 추격한 입장인데 3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브노디스크 1112가 조정이 나왔다. 두 개에서 지금 양분해서 먹고 있는데 여기 바이킹 테라피틱스가 끼은 상태죠. 이렇게 되면은 다른 비만 치료제 테마주들도 우리도 그 넓은 시장 한번 나가보자, 파이 나눠 먹읍시다 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대나이브스가 사실 대나이브스는 여러분들 완전히 그냥 테슬라 빠입니다. 빠. 예, 테슬라 빠. 그래서 테슬라가 가장 저평가된 인공지능 관련 테마주다라고 하면서 반등이 나고, 이건 테슬라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죠. 우리는 로봇, 택시와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전기차보다는 인공지능 쪽으로 좀 기업의 가닥을 잡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포드가 무려 18%나 하락이 나왔습니다. 네, 실적 가이던스가 굉장히 부진했기 때문에 2009년 이후에 최악의 하락이 나왔다고 해요. 네, 포드가 최악의 하락이 나왔다는 점들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개별적인 종목 이슈들 하나씩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이슈 조금 더 많네요. 이 정도 내용이 있다는 점들. 그리고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오늘 8일, 오늘부터 8월 11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사실 이때 제가 영상도 올려드렸지만은 사실 이번 올림픽 망했거든요. 그래도 좀 잘하고 오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엘리트 체육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나간 김에 금메달 많이 벌고 오면 좋죠.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실적 발표 종목들, 자동차, 그리고 금융주들 이렇게 있으니까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